시장의 하락을 상징하는 곰, 이 곰탱이 보고 꺼지라, 반등 좀 가지야라고 투자자들이 외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숏쟁이들의 뚝배기가 터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환돼가지고 다 함께 상승을 외칠 수 있는 그날, 하루빨리 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난 2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2%, 전문가들이 예상했었던 0.6% 증가보다 훨씬 더 낮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지금 돈을 안 쓰고 있다라는 소리죠. 뭐 없어서 못 쓰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용카드 빚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지금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경기 악화 조짐과 함께 인플레이션도 확실히 줄어들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한편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연준이 5월 이전에 양적 긴축을 종료할 확률을 무려 100%로 보고 있었습니다. 긴축이 종료가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바로 돈을 푼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단 긴축이 종료가 되면서 돈 풀기를 위한 사전 작업들이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물론 경기가 더 악화된다라면은 예상보다 빠르게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유동성 공급 재개와 함께 자산 시장들을 다시 한번 크게 날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약세, 금 같은 경우는 3,000달러대에서 안착이라도 하려는 듯이 3,007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내부자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혈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지금 현재 가격 84,657달러, 이더리움은 1,946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내부자 관련된 업데이트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트럼프의 아들내미로 예측이 되는 내부자. 이 내부자 같은 경우는 어제 한때 이더리움 숏을 열어가지고 큰 수익을 거둔 후에 그와 동시에 밀레니아 코인, 밀레니아 트럼프 롱을 쳐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의 비트코인 숏 포지션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포지션 규모 같은 경우는 줄였다가 다시 느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한때 그의 비트코인 포지션은 800만 달러 상당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오늘은 비트코인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350만 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의 청산 가격은 85,565달러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한 번만 힘줘가지고 밀어버리면은 이놈을 청산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과연 이 내부자 고래를 청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만약에 정말로 트럼프 아들내미라면은 최근에 번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청산돼도 전혀 타격이 없을 거라고는 하죠. 그래도 일단 얄미우니까 청산을 좀 시켜줄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이 없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매매에 중독되게 된다라면은 벌어놓은 돈 다 까먹을 수도 있겠죠. 선물 시장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끼워놓기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금 업데이트가 나와가지고 추가를 해보는데요. 이 사람의 롱 포지션, 내부자 고래 롱 포지션이 3억 달러 수준에서 5억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5억 2천만 달러 수준의 숏을 때려버리고 있는 내부자. 청산가는 여전히 85,565달러.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더리움 숏 포지션을 다시 열었답니다. 야, 이 새끼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이더리움 청산가는 4,376달러입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고래가 정말로 트럼프의 아들내미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을 떨어뜨릴 만한 이벤트가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트럼프가 관세 관련해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이 나왔었으나 뭐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4월 2일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 이 정도만 발표가 되었었고 딱히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등하는 동안에 트럼프가 입을 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인 비트코인의 상승 나올 수 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어제 대정은이 북한에서 비트코인 13,562개를 들고 있다. 북한도 비트코인 보유국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이게 나자루스가 얼마 전에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털었는데 이거를 그냥 비트코인으로 바꾼 거라고 하네요. 야, 이제 북한 해커들마저 이더리움을 포기하고 비트를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정은이가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공약에 뭐 영감이라도 받은 것인가? 어찌됐든지 간에 북한도 비트코인의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은 결국 대체될 것이다라고 우버의 초기 투자자, 유명 기술 투자자가 주장을 해가지고 반감을 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이슨 칼라카니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더 나은 디지털 자산으로 대체가 될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XRP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XRP를 존나 싫어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자산의 빅뱅과도 같다. 기능이 부족하더라도 이는 2차 레이어에서 보완이 될 수 있다. 비트코인은 불멸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트코인이 결국 다른 자산으로 대체가 되게 될까요? 자, 근데 굳이 뭐 이런 것을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나? 우리는 돈 벌려고 들어온 거 적당히 우리가 원하는 만큼 벌고 빠지면 되겠습니다. 비트가 정말로 평생 올라갈 것 같으면 일부분 정도는 평생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테고, 다음으로 해서는 블랙락 현물 ETF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9,477만 달러, 개수로는 1,135개가 코인베이스로 이동을 했고요. 또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8,773개가 마찬가지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거래소로 옮겼다라는 것을 봤을 때 매도된 ETF를 청산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쳤을 때 정확히 언제 매도가 된 물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트와 이더를 위해서라도 이번 주부터라도 다시금 자금이 현물 ETF로 흘러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터지, 오늘 비트코인 130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평단은 82,981달러인데요. 자, 130개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에게에 겨우 130개 시장 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끝까지 매수를 해주는구나, 가져와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좀 무리해서 사긴 했었죠. 그 돈을 잘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를 좀 더 균등하게 들어갔으면 어땠었을까. 아마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도 희망회로를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었나 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삐따시프, 바닥을 짚어주는 바닥 짚는 기계죠. 나스닥 폭락 시 비트코인 2만 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스닥은 상승할 것이고 비트코인은 2만 달러까지 떨어질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미국 증시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으쌰으쌰 하락 추세를 넘어서 상승으로 가주악. 자, 그리고 저번주 비트코인 주봉 마감 케빈 스벤슨 분석가의 비트코인 포물선을 놓고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주봉 마감이었다. 일단 추세를 깨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RS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가 바닥이 된다면 지금부터 비트코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 다음으로는 똑같은 내용의 차트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를 깨지 않고 견뎌주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맥디 역시 조만간에 하락세가 약해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어서는 희망회로 프랙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완벽한 움직임은 다르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비슷하다. 비트코인 조만간에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회로를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무조건 9만 달러 위로는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맞고 여기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영부영 8만 5천 달러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9만 달러 위까지 가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내부자 고래를 반드시 대가리를 꺾은 다음에 숏 스퀴즈와 함께 9만 달러 위로 가가지고 엉덩이를 강하게 내리까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줘야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SEC가 아닌 이 특정인 맥시밀리안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SEC에 암호화폐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이 와전돼가지고 초반에는 SEC가 이것을 게재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시끌시끌하기도 했었는데요. SEC가 게재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나온 제안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생각일 뿐 별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대충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으로 활용, XRP는 국가 간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역할, 솔라나는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투표 메커니즘, 깔다노,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정부 서비스의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및 인프라 관리 등에 적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나리 캐피탈이 수익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지금 알트코인도 현물 ETF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데 언제쯤 승인될 수 있을 것인가? 알트코인 ETF들이 본격적으로 승인됐을 때 알트 시즌 오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다음으로 고래들 같은 경우 일주일 동안 약 1억 개 이상의 에이다를 매도했었다라고 알리 마리티네즈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으로는 솔라나 분석인데 크립토 누보 분석가, 솔라나가 이런 식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꼬리 50% 메꾸고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트론 같은 경우 3달 동안 축적을 하고 있다. 축적이 끝나고 나면 한번 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크립토 배트맨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스텔라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벤이 불플래그를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 내로 쫓아만 가서 채널 상단 돌파한다면 1달러 60센트까지 가게 될 수 있을 것 라는 희망 회로였었고, 다음으로는 국내 소식. 자, 드디어 국회에서 기관들로 하여금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이야, 참 빠르다 빨라.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통과가 되면 좋겠는데 통과되기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게 될지.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해당 법안의 골자는 현물 상장지수 펀드 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을 포함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국내 코인 부자들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집을 그렇게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작년에만 한화 132억 원어치가 이체가 돼가지고 부동산을 구매하는데 사용이 됐다라고 하는데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된 세금이 없고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 아무래도 그냥 두바이 쪽에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차하면 이쪽으로 이민을 가거나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돈 많으면 살기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 아니었나? 그 사이에 좀 뭔가 많이 바뀌었나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코인으로 대박 내셔가지고 두바이에 집 한 채씩, 부동산 하나씩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비트코인이 써야 되겠고, 쏘려면은 저 그지 같은 내부자를 청산을 시켜야 되겠죠. 내부자 청산 가지야라고 외쳐보면서 도움되셨다면은 토마토밭에 물주기 광주댐 오늘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